원리학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해야지. 한 문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리고 이 원리학계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어요. 얘를 모르면 사기를 당합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원리합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합계 무슨 뜻일까? 원리를 더하자. 원리가 뭔데? 그거 금리 그거 아, 은행에서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 내가 10년 저축하면 얼마고 내가 아파트를 3억짜리를 샀는데 20년에 갚으려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될까? 이런 거 등입니다. 제일 계산하기 좋은 방법은 무슨 방법일까요? 네이버에 이자 검색기를 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 좋네. 사실 그것만 치면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등비 수열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얘를 배울 거고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하면은 끝날 것 같아.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등비 수열이고요.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는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할 거예요. 나는 오늘 10,000원을 저금할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 묵혀 놓을 거야. 그리고 이자가 붙습니다. 자, 이자가 붙는데 이자는 얼마큼 붙느냐? 1년에 2%가 붙어요. 1년에 2%의 이자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10,000원을 저금했으니까 10,000원에다가 2%의 이자 얼마입니까? 200원? 200원. 맞니? 예. 200원을 10년 동안 저금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00원 저금 올린데 금액에 처음에 얼마부터? 200원. 그 다음에도 200. 그 다음에도 200. 이렇게 해서 200이 몇 번부터? 10번. 10번 붙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처음에 얼마를 저축했어요? 10,000원. 10,000원 저금했어. 그러면 바로 이자가 붙어요. 얼마? 200원인데 그 다음은 이제 저금이 얼마입니까? 1,200원이에요. 맞지? 네. 1,200원에 대해서 2%니까 100분의 2만큼의 이자가 붙습니다. 얘는 얼마에 대해서? 10,000원의 2%예요. 얘는 1,200원에 대한 2%입니다. 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네. 맞지? 네.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초반에 얼마였다고? 10,000원. 10,000원 A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A에 얼마? R만큼 나오죠? 네. 맞지? 네. 그 다음에도 얼마예요? A에 또 R만큼이죠? 이렇게 해서 A에 R만큼이면 이게 우리가 총 몇 년이라고? 10년이에요. 맞지? 네. 만약에 N년이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A 플러스 ARN으로 정리가 됩니다. 맞니? 근데 웃긴 건 또 이것도 계산해야 돼. 내가 넣자마자 이자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죠. 맞지? 자, 1년마다 이자가 붙는데 이자 붙는 날이 10월 31일이야. 내가 이자를 10월 30일에 넣었어. 10월 31일이 어딨냐? 10월 29일에 내가 돈 넣었어. 이자 붙어 안 붙어? 10월 30일. 붙어. 붙는다고요? 10월 31일 있네. 미안. 음력으로 없다. 자,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지. 근데 내가 10월 31일 날 저금을 했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그럼 1년 동안 이자가 안 붙는 거야. 맞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로 결산을 해서 하는데 우리 그렇다라고 치자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봤고 얘를 정리하면 A에 1 플러스 RN으로 묶입니다. 맞아요? 네. 맞니? 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경우를 한번 보자. 얘는 A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붙었어. 맞지? 맞지? 네. 그 다음에는 이것만큼 더한 A 플러스 AR 더한 만큼의 이자가 또 붙어. 네. 맞니?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A에
1 플러스 r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n제곱만큼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랑 아래에 있는 경우랑 똑같아 달라? 얘는 거듭제곱으로 나와요. 거듭제곱이 기하수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복리, 이자에 이자를 더해지는 형태고요. 얘는 달리 원금에 이자만 붙는 형태가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은행 가서 보면은 복리로 해야 되겠니? 달리로 해야 되겠니? 복리인 저금을 해야 돼.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걸 아니까 복리로 저금한 걸 예금으로 하겠니? 달리를 예금으로 받겠니? 달리를 받겠지. 은행에서는 너희한테 빌려줄 때는 복리로 빌려주겠지요. 그래야지 은행도 먹고 살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치? 달리로 하면 10년 뒤에 갚으나 100년 뒤에 갚으나 똑같은 금액을 갚으면 그만이야. 복리로 하면 10년 뒤랑 100년 뒤는 굉장히 차이가 커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리학계 처음에 우리가 저금하는 거야. 맞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저금하는 방법이고, 저금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 뭐 나온다고요? 달리법. 두 번째는 복리법입니다. 달리법은 뭐라고? 원금에 이자만 붙는 거고요. 복리법은 원금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A라고 했을 때 얘는 A의 1 플러스 Rn으로 정리가 되며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서 나타내도록 할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는 뭐 할 것이냐? 이제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저축을 해야 돼. 저축이 뭐예요? 돈을 넣는 거죠. 정기적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넣는 걸 뭐라고 해? 정기, 적립, 예금이라고 해서 우리는 적금을 들 거예요. 이해됩니까? 단 이 적금을 들 때 우리는 달리라면은 좀 이자를 좀 많이 못 받으니까 복리로 이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니? 네. 이해됩니까? 네. 자, 복리로 이자 준다 뭐라고? 이자에 이자까지 포함돼서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지? 그럼 이런 적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 적금 역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15일 기준으로 이자를 줍니다. 내가 14일에 저축을 했어. 이자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달 이자를 받는 거예요. 맞죠? 16일에 하면 나오죠. 그달 이자는 못 받아요. 이자 주는 날이 지났습니다. 아. 이자 지급일이 15일이라고 한다면 이해돼? 네. 그러면 내가 15일 이전에 저금을 할 거냐 이후에 저금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먼저 15일 이전에 저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이전이니까 월 초가 돼요? 월 말이 돼요? 월초. 월 초에 입금을 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기수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기수불로 적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적금은 정기, 적립, 예금의 줄임말이 적금입니다. 오케이? 복리법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기수불 뭐라고? 주는 날짜보다, 이자 주는 날짜보다 먼저 내가 돈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 보세요. 내가 처음에 원금 A를 냈어. 맞지?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되면은 어떻게 돼? 이자만큼 받아요. 맞습니까? 그죠? 맞아요. 제일 첫 달은 출발이 똑같다 그래서 이거 줄이면 뭐가 돼? A의 1 플러스 R입니다. 맞아요? 맞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달에는 여기 있는 A의 1 플러스 R에 또 얼마만큼? R% 이자만큼 가지니까 1 플러스 R만큼 또 곱하니까 제곱으로 나오고요. 셋째 달에는 여기 있던 요놈들에 대해서 이자가 또 생깁니다. 맞아요? 맞니? 네. 얼마? A의 1 플러스 R에 세제곱만큼으로 이자가 생겨서 이게 몇 번? n번 나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거야.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살펴보니까 A의 1 플러스 R에 n-1까지의 합이 되며 이것을 보니까 잘 보세요. 여기다가 1 플러스 R 곱했고 여기다가 1 플러스 R 곱했고 여기다 1 플러스 R 곱했어. 그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R만큼 곱한 게 왔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만큼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1 플러스 R만큼 왔으니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기수불은 무슨 뜻이냐? 첫째 항이 얼마예요?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며 공비가 1 플러스 R로 나오는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비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합구하는 공식 앞에 첫째 항 적죠. A의 1 플러스 R 그리고 공비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기수불로 예금을 하는 방법이고요. 정리하면 R분의 A의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수불이라는 것은 첫째 항 A1을 뭐라고 적는다고? A의 1 플러스 R로 적용을 하며 공비 R이 한글로 적을게. 공비가 얼마? 1 플러스 R로 나오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수불은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 공비가 1 플러스 R로 나오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A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제일 처음에 저금한 원금이 됩니다. R은요 이자율, 이율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N이 어디 갔냐? N은요 N이 안 적혀있네. N은요 그 우리가 넣었던 횟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니? 오케이? 이게 바로 기수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르겠는데요 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해돼? 자, 선생님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1억을 은행에 넣어 놓을 수 있어요. 1억을 은행에 넣어 놨더니 은행장이 나옵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은행 가서 안녕하세요. 어떤 일 오셨습니까? 저 1억 저금해 놓으려고요. 주머니 딱 손 넣고 가서 1억 넣으려고요. 그러면은 바로 VIP실에서 문을 팍 열고 지점장이 나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사탕도 주고요. 커피도 주고요. 음료수도 줍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식용유도 한 박스 줍니다. 저희 은행에 예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나머지 한 손도 주머니에 넣고 당당하게 걸으면 돼. 어깨 힘 쫙 주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넣었어. 이제 은행장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몇 퍼센트로 주겠습니까? 저희 은행에서는 파격적으로 10%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도 있을 거고 저희 은행은 5%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와 같은 걸 넣어서 몇 년 동안 넣을 건데요. 저는 10년요. 똑같이 10년을 넣을 거예요. 얼마큼의 이자가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방법은 두 가지로 달리와 복리로 먼저 한번 볼 겁니다. 지금은 은행에 그냥 넣어놓고 돈 안 찾는 거야. 10년 동안 그냥 넣어놓고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얼마가 될 건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현실적으로 할까요? 5%랑 2%. 사실 5%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2% 주는 데가 있고 3% 주는 데가 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10년과 10년 각각을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달리고요. 두 번째 복리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자. 1억이잖아. 1억 곱하기 달립니다. 달리는 어떻게 된다고? 1 플러스 Rn 얼마예요? 2%의 얘니까 얼마? 0.2 맞지? 그래서 얼마가 되었어? 1.2억이 됩니다. 이해돼? 1.2억이 되었어요. 다음 두 번째 복리입니다. 복리
복리예요. 1억 1 플러스 0.02 1.02가 되면 얘의 10제곱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맞아요? 자, 1.02의 10제곱을 계산하자. 계산기 좀 꺼내줄래 얘들아? 계산기 꺼내보세요. 계산기 꺼내서 1.02의 10제곱을 만들어 보세요. 아 이거 경상에 직접 한다던데 그거 계산기 안 쓰고 10.2 문제에서 나옵니다. 10.2 곱하기 10.2 10.2 나온다고? 1.02 어. 아 10제곱 그래 10제곱. 1.2 넘어야 되는데. 어? 무슨 0.002가 나와? 1인데 1의 10배인데 1도 넘어야지. 1.24 4.09 맞지? 1.24니까 얘는 얼마? 1.24억. 1억 2,400만 원 나와요. 얘보다 얼마큼 더 나와? 22억 400만 원 더 나와. 맞습니까?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 달리로 적응할 거예요? 복리로 적응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복리로 적응해야 돼. 3%로 한번 해봅시다. 3%로 1억 곱하기 1 플러스 Rn 해서 0.3이 되어서 얘는 1.3억. 맞죠? 네. 그 다음 만약에 복리로 한다면 1억 곱하기 1.03의 10제곱 1.03의 10제곱 해보세요. 의 10제곱 1.3 몇 나오냐니까요? 얼마 나왔어? 아 저것도요? 응. 0.3 곱하기 1.67 1.67 나왔어? 네. 와 진짜? 네. 그러면 1.67이니까 잘 보세요. 1.67억이 됩니다.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1.6까지는 안 나올 텐데. 0.000059 이게 왜 0.00이 나오는 자꾸 1보다 큰데 이 사람아. 1보다 큰데 어떻게 1보다 작은 1.03이에요? 저 이상한 애야. 0.35 5 6 7 8 9 아 빨리 해. 시간 없어. 2 2.24? 2.24? 에이 그까지는 안 나옵니다. 아 잠깐 그럼 46 1.03 1 7 2 8 참 답답한지고 계산을 못하다니. 3 자 1.3439 1638 지우야 거듭제곱이 없나 본데. 줘봐. 7 8 거듭제곱이 없네. 9 자 이거 세로로 세어봐. 세로. 1638 자 뭐 쓰면 되냐면 잠깐만 1.03하고 계산기에 얘 있어 없어 얘?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이게 거듭제곱이야. 아니면 x의 y 제곱을 누르면 돼. x의 y 제곱 어느 게 있어? 얘가 있어. 얘가 있어. 그딴 거 없어 있어요. 아니 아 진짜 아이폰 손 들어봐. 다 아이폰 아 꼬물들 진짜. 1.0 아니 갤럭시는 옆으로 넘기면 특수 계산기가 나온단 말이야. 나오지? 이거예요. 그래. 1.030913772079 자 여기에서 1.03 첫째 네. 치고 나서 그 다음에 y 제곱 x의 y 제곱 누르고 여기 얼마? 10는 나오잖아. 1.34 맞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왜 이래? 맞다니까 1.3439 1637 93 44 맞지? 1.39 좋았어. 1.39까지만 하자. 그럼 1.39억입니다. 39 맞아요. 보니까 이거 900만 원 더 받아. 어느 갈 거예요? 복리. 그래서 이 복리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복리의 마법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건 현장에 와서 들으면 참 좋은데. 자,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복리의 마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러시앤 캐시, 미즈 사랑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전부 다 이 복리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어떻게? 저축하는 방법으로. 한 달에 얼마씩 갚아서 이 돈을 만들어내라. 단 그 이자만큼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렇다면 그 대신 이자가 세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예를 배웠습니다. 달리와 복리. 적금을 한번 해보자. 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할 거예요. 자, 이자를 보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입니다. 카드 대출을 하면 이자를 12% 이렇게 받아요. 한 달에 몇 %예요? 1%. 미즈 사랑 이용하면
24%. 그럼 한 달에 2%입니다. 한 달에 2%야. 달이율이야. 달이율. 연이율이 아닙니다. 알겠죠? 연이율로 적을까? 자, 연이율은 24%. 그리고 내가 이걸 몇 년 적응할래? 5년만 해보자. 5년만. 자,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24만 원, 100만 원이고요. 5년 빌렸어. 얼마가 생겨야 돼? 100만 원 내 저금통에 계속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해. 5년 동안 저금을 했어. 내 통장에 얼마 있어야 돼? 6천만 원. 맞지? 이자 조금 붙는다 치자. 연이율. 그럼 얼마 붙어야 돼? 한 6,500? 6,500 정도 될 것 같다. 예측을 했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100만 원이죠? 얘 따라 합니다. 기수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넣을 거예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한 게 첫째 항. 맞죠? 네. 너의 첫째 항 과자, 첫째 항 A1은 얼마? 100만 원에 연이율이 24%니까 월이율은 2%. 그러면은 102만 원이 첫째 항. 맞아요? 네. 공비는요? 1 플러스 0.02니까 맞아? 얼마예요? 1.02가 되고요. 맞아? 네. 맞니? 이해됐을까지? 네. 그리고 5년이에요. 우리가 이거 한 달에 이만큼 입금해 아니면 두 달에 입금해? 한 달에 한 번씩 입금하는 거예요. 두 달에 한 번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에 5년이면 몇 번입니까? 횟수는? 60회를 입금할 거예요. 알겠죠? 계산기 꺼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찾을 건 합이라고 했어요. 합은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얼마? 예. 1.02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분의 A R 1.02의 항의 수 60 마이너스 1입니다. 1.02의 60제곱 계산해줘. 1.02 60제곱이요? 그렇죠. 빨리 안 하나 니들. 와우. 1.02의 60제곱 계산해주세요. 1.02 3.28. 3.28. 그러면 3.28 맞아. 3.28에서 얘 빼면 얼마야? 2.28. 2.28. 자,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땡기면 되지? 그러면 102 곱하기 두 칸 땡기면 2분의 얘니까 얼마? 114입니다. 곱해줘. 102 곱하기 114. 102 곱하기 114. 11628. 얼마? 11,628. 맞죠? 네. 자, 얼마가 되었습니까, 이게? 11,628. 우리가 단위가 뭐였어? 만. 만 원이었어. 우리 아까 예측했을 때 명호가 얼마 예측했죠? 6,500만 원. 자, 미지사랑에서 돈 빌리면 돼? 안 돼? 돼요. 와. 이래 됩니다. 원금의 반 이상이 이자예요. 아. 빌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안 돼? 큰일 나요. 어? 은행에서 이렇게 이자를 쳐줘? 안 쳐줘? 안 돼요. 1970년대에 이런 이자가 있었습니다. 실제예요. 그때는 은행에 저금하면 30%를 줬습니다. 우와. 이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누구야? 연예인 중에 송은희. 송은희는 연이율 30%짜리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아니야. 해지를 안 했어요. 개득인데. 기득이죠. 예전에 선생님이 5%짜리 통장을 가지고 있었어. 10년짜리. 아씨, 이걸 얘기해도 되나? 어차피 뭐 세금 다 낸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을 어느 정도만 내. 7년 비과세였고 3년은 세금을 냈었어. 이거를 선생님이 해지를 안 했어야 되는데 해지를 했어요. 아파트 산다고. 아이고. 근데 샀잖아 어차피 뭐. 샀으니까 상관없고. 자, 그래서 했는데 이때 이자가 얼마 나왔냐면 이자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 만큼 나오긴 했는데 이자가 실제로 달리로 입금을 했을 때 15% 정도가 되었어요. 실제로 1,000만 원이면 150만 원 이자가 나왔었어. 진짜 이자가 많이 나왔었던 거야. 근데 이 지금 없어졌어. 다시 생길 줄 알고 다 쏟아부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서 미지상인 빌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이렇게 해서 빌리면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러시앤 캐시에서 얘기합니다. 한 달만 빌리면은 갚아도 돼. 한 달 빌리고 갚으면 이자 없어. 라고 하죠.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입니다. 100만 원 빌리고 100만 원 갚으면 진짜 이자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럼 이제 큰일 납니다. 왜요? 모든 건 1금융, 2금융, 3금융이 있어요. 1금융, 2금융, 3금융에서 1금융일 때는 이자가 쌉니다. 이자가 1%대라고 하자. 저축했을 때. 얘는 2%라고 하자. 얘는 저축했을 때 3%가 된다고 하자. 예. 이자를 많이 주죠, 우리한테. 네. 맞지? 그 대신 대출 이자는 얘가 비싸요. 얘는 24%, 얘는 대출 이자가 5%, 얘는 대출 이자가 2%대. 실제로 이렇지는 않겠지만 좀 가정을 했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적게 주고 적게 받는 거고 그만큼 안정적이죠. 얘는 불안정적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3등급에서 빌리게 된다. 3금융에서 빌리게 되면 이거는 우리 숨은 돈, 암흑의 돈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없었으면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 3금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용도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와요. 근데 3등급에서 1등급이 3등급 빌리잖아. 등급이 5등급 아래로 내려갑니다. 5등급 아래로 내려가면 1, 2등급은 가서 안녕하세요. 저 대출 좀 하러 왔습니다. 담보대출인데요. 안 해줍니다. 대출을 안 해줘요. 신용도가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100만 원을 빌리면 1금융, 2금융에서 안 해줘. 그럼 이 사람이 결국에 빌릴 데가 어디밖에 없어? 3금융. 그러면 러시앤 캐시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어떻게 된다고? 많아져요. 이렇게 된다고. 옛날에 이자가 48%도 있었어요. 그래서 1억을 빌리면 5억을 갚아야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것도 뭐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20대에 제일 많이 하는 짓이죠. 30대 포함이겠지만 카푸어. 카푸어 뭔지 알아요? 아, 나 간지나게 BMW 타고 싶어. 아우디 타고 싶어. 오케이. 나 그럼 사야지. 딱 갑니다. 안 돼. 그래서 중고차 시장을 가죠. 중고차 시장 갑니다. 오케이. 너 돼. 사줘. 단 이자가 36%예요. 1년 이자가 36%입니다. 내가 5천만 원짜리 BMW 520D를 샀어. 5천만 원짜리를 샀어. 나는 1억 5천을 갚아야 돼요. 어머. 이걸 못 갚다가 중간에 허덕허덕 하다가 생활고가 시작되고 그러다가 카드를 끌고 상금융을 빌리면 이제 어떻게 돼? 난 인생. 잘못하면 한강에서 뛰어내립니다. 아이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면 우리가 리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할부 이렇게 있는데 할부는 그나마 괜찮은데 리스로 하는 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잘 쓰면 돼요. 우리 학원차도 리스로 할 수 있어요. 리스로 했을 때 선생님은 손해 안 봐요. 할부랑 똑같아. 왜? 이렇게 되지 않거든. 왜? 신용도가 이렇지 않거든요. 선생님 신용도가 어디냐? 1등급에서 조금 못 미치는 2등급에 있어요. 지금. 돈을 더 빌려 쓰고 빨리 갚아야 되겠어. 1등급 빌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어린 나이에 간지 부린다고 괜히 뭐 BMW, 아우디 이런 거 사지 말고요. 알겠지? 그리고 미즈 사랑에서 돈 빌리면 돼? 안 돼? 러시앤 캐시 돼? 안 돼?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방금 봤잖아. 그지? 안 돼. 무슨 론? 무슨 론? 그거 뭐예요? 상금융이잖아. 상금융 안 돼요. 1금융, 2금융, 3금융을 판단하는 제일 좋은 기준은 1금융. 무슨 은행. 농협. 은행 붙으면. 그렇죠. 농협은행 1금융입니다. 신한은행 1금융이에요. 2금융은요? 2금융은 농협 협동조합 2금융입니다. 축협 2금융입니다. 새마을 금고 2등급입니다. 카카오 뱅크 이름도 은행이니까 1등급이에요. 아 뱅크. 뱅크 은행이잖아. 맞지? 협동조합. 그건 OK 저축은 OK 저축은행 뭐예요? 1등급. 2등급. OK 저축은행은 2등급. 이거 헷갈리게 돼. OK 저축은 그러니까 전국에 지점이 많다. 지점이 많으면은 1금융이고 지점이 군데군데 있고 이거 우리 동네만 있다. 솔로몬 저축은행 이런 거 있지. 저축자가 들어가는 은행은 다 2금융입니다. 저축은행. 저축은행이 2금융이에요. 오케이? 새마을 금고 뭐예요? 저축은행이잖아. 새마을 금고 은행이 안 들어가잖아. 그지? 2금융이고
그리고 이렇게 은행 지점이 없고 돈 빌려주는 곳은 전부 다 3금융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은 그 오토바이 타고 아저씨 탁탁탁 던지지? 일수. 맞지? 그 아저씨들이 똑같이 3금융 아저씨들이에요. 일수에. 빌리면 여러분들 신용도가 내려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400만 원을 빌리러 갔어. 400만 원 빌리러 가면 처음에 360만 원 줘요. 선이자 40만 원을 뗍니다. 이 새끼가 돈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아, 방송에 나가는데 이 새끼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기수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말부를 또 해야 돼. 기말부를 할 건데, 자, 기말부는 요것만 기억하고, 기말부는 우리 첫째 항이 아까 전에 얼마였죠? A 1 플러스 R이었잖아요. 기수부는. 네. 기말부는 A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비는 똑같아. 1 플러스 R이고 항의수 N입니다.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나온 게 이제 원리학계고 23번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자, 23번 연이율 5%. 1년마다 복리로 12년 동안 매년 초에 자, 줄 거세요. 매년 초. 기수불이에요, 기말불이에요? 기수불입니다. 20만 원씩 저금할 때 12년 말에 원리 합계를 구해 주세요라고 했어. 맞죠? 얘는 몇 년마다? 동글 쳐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1년마다. 연이율은 5%입니다. 맞죠? 네. 자, 한다. 첫째 항은 얼마? A라고 적을게. 첫째 항은 어떻게 간다고? 기수불입니다. 맞죠? 기수불은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 내가 입금한 20에다가 1 플러스 R만큼이 된다. 맞니? 네. 그리고 공비는 1 플러스 이자율. 맞죠? 네. 오케이. 연이율로 얘기하면 되겠고, 몇 번? 12년 동안 12가 되겠네.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정리하자. 얼마? R 1.05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0 곱하기 1.05에 공비 1.05의 항의 수 12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돼. 이해됐어요? 네. 자,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분모 계산하면은 0.05분의 분자 20 곱하기 1.05 곱하기 뒤에 1.05의 12제곱 나옵니다. 체결은 0.8. 됐나요? 네. 자, 소수점 땡깁니다. 분모 하나 두 칸, 분자 하나 둘 칸. 맞죠? 네. 5랑 105랑 약분해서 정리하면 얘는 얼마 남았어? 1. 얘는 21이 되고요. 따라서 20이랑 0.8이랑 곱하면 16. 21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21 곱하기 16이지요. 그지? 36. 네. 얼마? 336. 오케이. 336만 원. 맞니? 이게 바로 원리 합계입니다. 자,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원리 할게. 그러니까 원리 합계가 336만 원이 뭐라는 거예요? 너가 1년에 20만 원씩 이율은 5% 12년 동안 저축하면 내 총 받는 금액이 336만 원이다. 받는 게 그죠? 요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20만 원이고 12년 넣으면 얼마야? 240만 원. 맞지? 240이지. 근데 굉장히 많지. 네. 왜? 연이율? 복리고요. 그리고 적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많고요. 우리가 빌리는 어떤 물건을 빌리지. 빌리고 얘를 갚잖아. 맞죠? 갚을 때도 마찬가지 얘가 적용되고요. 그때는 방금 전에 배웠던 복리랑 여기 있는 기수불이랑 서로 같다라고 두고, 기수불 하면은 은행에서 이자를 한 번 덜 받기 때문에 기말불이라 두고 하게 되면은 상환, 돈을 갚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풀이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뒷부분은 숙제 해와야 되니까 숙제까지 해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